너희들은 이제부터 몸에 해로운 합성부용제다. 사랑과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산화이수소라는 공포의 물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색, 무미, 무취액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공포의 물질. 과다 섭취 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고체 형태로 노출되면 조직이 손상되며 대량으로 호흡기에 노출 시에는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암,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서 검출되는 바로 이것은 물입니다. 살아있네. 물을 먹었는데 놀랍게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화학적 표현으로 물질을 접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머, 이거다. 이것을 보고 주작질의 달인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쩍했습니다. 알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안전한 성분인 부영제라는 물질을 합성부영제라고 부르며 앞에서 봤던 일산화이수소와 같은 공포의 물질로 둔갑시켜버린 것이죠.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이후에 우리 거에는 그런 거 안 들어갔다 하면서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제가 두고 볼 수 없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셀러 그날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영제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럼 부영제 편 시작하죠. Let's get it!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우선 부영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부영제가 뭐냐면 약을 만들 때 약의 원료 성분인 가루들을 잘 섞어야 되는데 약가루를 기계에 넣고 흔든다고 저절로 약의 성분들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또 약을 꾹 누른다고 알약이 저절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알약이란 놈이 까다롭기는 또 엄청 까다로워서 약이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게 해줘야 하고 코팅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약의 주성분 외에 약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부영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소세지 밖을 감싸고 있는 소세지 껍데기나 순대 밖을 감싸고 있는 순대 껍질 같은 애들이 일종의 부영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난 소세지 껍질이 제일 좋더라. 소세지 껍질. 하지만 어느 날 주장러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 소세지 껍질과 같은 아이들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3마리가 걸려들었는데요. 이산화기소, 스테레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스. 너희들은 이제부터 몸에 해로운 합성부영제다. 이 3마리는 감기약, 당뇨약, 고혈압약, 유장약 등 대다수의 약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부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주장러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쌍한 부영제 삼형제에게 구원을 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장러들의 월급 통장을 터뜨리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우선 이산화규소입니다. 이산화규소는 알약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약이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고 알약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며 약의 성분이 잘 섞이게 해주는 등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이산화규소는 장기간 폐를 통해 분지는 형태로 들이마시면 폐 조직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규폐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크기의 2에서 5 마이크로미터 분진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채광, 채석업에 종사하던 광부들이 이 먼지를 많이 마셔 규폐증이라는 병에 걸리곤 했어요. 다음은 담배 한 번 안 핀 젊은 남성의 깨끗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예쁘죠? 제 폐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수십 년간 채광 및 채석업에 종사하게 되면 폐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잘 보면 엑스레이상 달걀 껍질 모양의 희꼬리한 게 보여요. 이게 폐가 석회화된 것인데요. 규폐증에서 나타나는 소견 중 하나예요. 폐에 나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규폐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있고 결핵이나 폐암 등 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가는데요. 이 때문에 이산화규소 성분의 먼지를 많이 마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돼요.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센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폐로 이산화규소 분진을 마시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부 머리 좋은 주장러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라? 파란 물질이라고? 이산화규소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걸려! 네, 우리 거 이산화규소 안 들었어! 네.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사람들이 찜찜해서 이산화규소가 없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물을 폐로 마시면 익사할 수 있잖아요. 이산화규소도 폐로 마실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입으로는 안전하거든요. 주작질에 당한 거예요. 이건 부영제의 전문서적인데요. 여기에 이산화규소에 대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산화규소는 입으로 먹었을 때 무독성, 비자극성 부영제 성분이다. 독성을 평가할 때는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이산화규소는 폐를 통해 들이마실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구 섭취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다면 이미 국제암연구센터에 계신 분들이 야! 먹지마!
FDA에 계신 분들이 이사야교수 들어간 약은 절대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일부 파리들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테레산 마그네슘입니다. 스테레산 마그네슘은 약의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테레산 마그네슘이 영양소의 흡수를 낮추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칭 자연주의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베이킹소다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섞어 식초에 풀면 잘 녹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베이킹소다를 코팅해 실험에서 식초와 반응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녹지 않게 해 흡수를 억제한다며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제 20년지기 친구 기리가 먹는 당뇨약, 고혈압약에 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다 갖다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길이 이 약들 며칠 안 먹었다가 혈당 350 나와서 중환자실 다녀왔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소수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코팅을 하면 잘 안 녹는 건 당연한 건데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코팅된 성분이 얼마나 몸속 환경에서 녹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실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오덕심 하나로 이잡듯이 늦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 난 스물만 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바퀴벌레 같은 남자거든? 누가 이기나 보자. 다음 연구에서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의 위장약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코팅했을 때 얼마나 약물이 뱃속과 유사한 환경에서 녹는지 실험을 했어요. 이러한 성분은 뱃속에서 녹는 것이니까 온도, 산도 같은 약을 녹이는 환경은 최대한 위산과 비슷하게 맞췄어요. 일반적으로 알약에 들어가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의 양이 약 1%라 이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하나의 약에는 0.77%, 다른 약에는 1.1%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넣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약의 녹는 속도가 초반에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분명 낮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45분이 지나자 결국 다 녹았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확실히 약물을 천천히 녹게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음식이 15분 만에 소화돼서 똥으로 다 나오지 않는 이상 알약에 눈도만큼 들어가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영양 섭취를 막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과장된 주장입니다. 자칭 자연주의 박사님의 말이 맞으려면 우리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은 다음에 바로 음식을 먹고 15분 만에 다 소화시키고 똥까지 싸야 돼요. 이번엔 독성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게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일부러 먹었을 때 독성이 없다. 단 대량으로 먹었을 때는 설사를 하거나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복용량에 대한 실험적 사항일 뿐이에요. 조금도 비정상적인 용량으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스테아린산을 직접 면역세포에 준 뒤 세포의 활성을 관찰한 실험을 근거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해당 실험에 사용한 농도나 노출 방식, 스테아린산의 형태 등은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때문에 알약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의 구조를 변형해 약물의 캡슐을 만들거나 코팅을 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가 복부 평면과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나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나 살펴봤더니 다음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몇몇 수용성 섬유와 껌은 인간의 혈장의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이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약을 복용하면 복부팽만, 복부 경련, 속이 부글거리는 증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장애는 아마 소화 중에 생긴 불안정하고 짧은 지방산과 가스의 발생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 대장의 균질들로부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감이 덜 생긴다. 요약하면 다른 식이섬유보다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 복부 불편감이 덜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장러들이 이걸 어떻게 요약했냐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가 복부 팽만과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당신을 주력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이것들을 콱! 원래 식이섬유는 대량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알약으로 이만큼의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를 먹을 수도 없어요. 이외에도 눈에 넣으면 눈이 아프다는 주장이 있는데 먹을 거 눈에 넣으면 아파요. 여튼 일부 주장러들이 합성부용제를 나쁘다고 몰아가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 사업이 아니라 사기예요. 결론은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 먹어도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부용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합성부용제를 복용하기 싫다 하시면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박적으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가 없는 알약을 찾기 위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합성부용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찾다 보면 당뇨약, 고람약, 심지어 소화제까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은 거의 다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경구복용 시에는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부용제들이 몸에 축적된다는 말도 있는데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성부용제가 몸에 축적된다면 이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분들은 합성부용제 과다 축적으로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합성부영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그럼 합성부영제 봉인 해제!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부영제란 알약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질이다. 합성부영제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등이 있다. 합성부영제는 대다수의 감기약, 당뇨약, 고람약, 유행약 등의 알약에 들어간다. 이산화규소라는 부영제는 경구 복용 시 발암물질이 아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복용 후 초반에는 약물의 방출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 뱃속에서 녹는다. 영양소의 흡수를 매우 낮춘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또한 정상적인 경구 복용 시 안전하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 변형된 식이섬유로 다른 식이섬유보다 복부 불편감이 덜 생기며 알약을 통해 복부 불편감이 생길 만큼 먹을 수도 없다. 부영제는 정상적인 섭취 시 매우 안전하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등의 부영제가 몸에 축적된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폐사진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제 폐사진 가지고 있는 동기 형한테 폐사진 달라고 줄랐는데요. 바쁘다고 안 줬어요. 형, 우리들이 파견병원 나가서 족발 하나 시켜놓고 족발에 손도 못 대고 밤새 심폐소생술하던 거 기억 안 나? 그때는 평생 독고 살 것처럼 말해놓고서 이제 모른 척하기야?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형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의 이름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애기야, 뭐 먹고 싶니? 엽산. 얘들아, 일 그거 힘드니까 대충 하자. 그렇게나 많이?